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8월 5일 큰 하락 이후로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은 이유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쯤 큰 폭락이 나온 게 그래도 불행 중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크립토 추수를 해야 되는 가을철이 오지 않았으니까입니다. 가을철이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5년 초가 될지 25년 말이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24년 8월이고요. 여름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의 모든 조정은 매수 기회다고 하면서 저도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모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하나 정말 애매한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5년 3월이 됐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대략 그래도 2억 원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마침 25년 3월에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하다가 1.8억 원을 딱 찍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20%가 빠졌다고 상상을 해보면요. 야, 이것만큼 애매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시기도 좀 당겨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2억 원도 아직 찍지 않았고, 야, 이게 가을이 끝난 건지 겨울 오는 거 아닌지 헷갈릴 텐데요. 지금은 그럴 헷갈릴 여력이 전혀 없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동시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역시 다행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도 금리 인하 늦게 했다고 욕을 먹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공공의 적은 일본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일본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지난 10년간 엔저를 계속 유지하면서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였죠. 그러다가 올해 7월 말에 이제 0.25% 정말 살짝쿵 올렸다가 야, 이거 뭐 섣부르게 올렸다고 정말 초상집이 나버렸죠. 전 세계적으로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엔고 폭락을 부채질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일단 일본 자체로도 이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렸거든요. 올해 2분기에만 엔저로 무려 6,400억 엔의 이제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게 뭐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요. 일본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의 20%가 엔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예로 토요타가 엔화값이 1엔 상승할 때마다 엔고로 갈 때마다 이제 연간 500억 엔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1엔이 올라가면요 500억 엔이 날아간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일본 기업들도 그래서 뭐 니케이 지수가 폭락도 했지만 무엇보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종료가 된다고 하면서 야, 이제는 공짜 돈 쓰는 사람들 다 죽었구나. 이런 얘기가 떠돌아 다녔었죠. 그 정말 공짜 돈인 N을 가지고 뭐 미국 예금에만 넣어놔도 한 4% 먹겠다더라. 뭐 예금만 할까요?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마르지 않는 공짜 돈이 드디어 끝났구나.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 미국은 이렇게 같이 높게 올라가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은 정말 잃어버린 30년, 20년이 무서운 것 같아요. 가장 최근 20년 들어 가장 높았던 금리가 0.5%고요. 그마저도 이제 금융위기 와가지고 남들 떨어뜨릴 때 떨어뜨릴 게 얼마 있지도 않죠. 그래서 요만큼 살짝쿵 떨어뜨리고 이때부터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0%대에서 놉니다. 요거는 약간 0% 위에 있고요. 최근 10년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심지어 요렇게 아래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남들 올릴 때 오르지도 않고 정말 뒤늦게 살짝쿵 올렸는데 이 난리가 나는 걸 보면 야,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 돈을 많이 빌렸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본 정부는요. 이렇게 07년처럼 0.5%까지 아마 올릴 생각으로 0.25, 0.25 두 번 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간다면 이건 정말 경기 침체 오고 뭐 정말 아마겟돈 오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지금 0.25 올렸는데 이 난리가 났으니까요. 지금은 금리 인상은커녕 인하를 논의해야 되는 시점, 요 유동성이 주입되는 시점이 이제 찾아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 한국도 뭐 정말 큰 난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왔었죠. 최근에도 코스피, 코스닥 폭락이 있었고, TMF 사태, 이제 뭐 어제였나요? 회의 막 하면서 뭐 만기 연장해준다. 역시 이제 뭐 돈을 뿌려야겠죠.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뭐 강원랜드 사태 아직 뭐 해결된 거 아닙니다. 건설사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폭락이 오니까 사실 금투세 토론이 아마 8월 7일쯤에 그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상대책 회의를 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역대 코스피 하락률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8월 5일자가 그래도 5위였는데요. 그 앞에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그 전에 1위, 2위는 이제 닷컴 버블 때 이때였다고 하니까 코로나는 그래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폭으로 보면 그냥 전체 포인트로 보면 이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8월 5일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굼뜨게 행동을 하고 금리 인하도 뭐 할까 말까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절대 앞서 나가진 않죠. 그러나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반드시 이 해결책을 쓸 것이다. 결국 답이 없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TMF라든지 뭐 이 사람들 빚 만기 연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금리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데가 없다. 뭐 8월 금리 인하설 벌써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뭐 베이비 스텝 가지고는 이제 뭐 얘기도 꺼내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왔습니다. 실제로 9월 달에 0.5% 인하는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제 0.5% 이하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0.75%까지 한 번에 내려라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연준 이제 패드워치 가면 9월 기준으로 0.5% 인하 확률이 무려 83.5%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요. 11%였던 게 지금 83%라는군요. 그냥 이게 기본 베이스다. 요거거든요. 지금 9월 달에 83.5%의 확률로 0.5%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와튼 예전 명예 교수였죠. 강세론자로 유명한 이 시겔 교수가 75bp 0.75% 긴급 인하, 긴급이라 함은 FOMC가 열리지 않는 8월 달에 이거 일단 긴급 인하하고 9월 달에 추가로 0.75%또 인하해야 된다. 1.5%를 두 달 만에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뭐 0.5% 같은 거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세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참고로 이건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베팅하고 있는 폴리마켓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 잠깐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대로요. 이 50bps 0.5% 이상으로 그러니까 0.75%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소할 확률이 9월에만 59%. 아까 그 CME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비중이죠. 0.25%는 38% 정도로 생각보다 낮다고 이제 폴리마켓에서 베팅이 되고 있고요. 자, 연준의 금리 인하 9월 달, 11월, 12월 달에 할 거냐 말 거냐. 셋다 95%, 95%, 97%. 셋 다 금리 인하하는구나.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걸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준의 8월 달 긴급으로 FOMC 회의 없지만 인하할 확률이 그래도 8월 5일에 폭등 나스닥이고 코인이고 떨어졌은 그때만 하더라도 50%가 넘어갔다가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23%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8월에 긴급으로 할 확률은 그래도 좀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전 세계는 일단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살기 위해가 우리 같이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돈 풀기를 엄청나게 가속화할 거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사실 금리보다도 이 M2, 단기 금리, 단기 유동성 뭐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M2가 폭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미 그 폭락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글로벌 M2는 전고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돈이 풀리는 게 가속도가 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 M2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 이 청록색 파란색이
이 M2 늘어나는 양이라 돈에 늘어나는 유동성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이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올랐던 17년도 말 그리고 20년도 말 근처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좀 데이터 M2가 적어서 제가 긋진 않긴 했는데요. 13년도 불장이 오고 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죠. 그 이유는 M2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말라버리면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M2가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완만하게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한번 꺾인 적은 있지만 M2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17년 불장이 온 겁니다. M2로 하나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항상 이렇게 늘리기만 하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변곡점을 맞이하고요. 야, 이거 인플레 너무 풀리고 돈 풀렸구나 하면서 좀 줄이겠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게다가 자, 다시 이제 M2가 사실 이 2020년, 21년도에는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미친 듯이 M2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21년도 4월과 10월에 불장이 찾아왔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미국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금리를 이제 유동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정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데 미국은 기축 통화기 때문에 그래도 뒷돈으로 해서 뒤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뭐 의료 쿠폰이든 뭐 먹을 거 식료품 쿠폰이든 학자금 대출을 뭐 탕감해 준다든지 이렇게 돈을 뿌려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만 할 수 있는 참 독특한 현상이다. M2가 늘어나고 있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금리보다는 M2가 비트코인에 반응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건 이제 일시적이었겠죠. 그래서 급격히 이제 금리도 올리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뭐 긴축을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점을 찍은 이후엔 결국 유동성이 말라서 버틸 수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전고점 뚫고 M2가 올라갔었잖아요. 결국 M2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 여기에서 더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금리 인하를 모두가 기대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다가 뭐 25년 말이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또 이 파란색 선처럼 이제 유동성 감소하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기도 분명히 오긴 올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25년 땡월 몇 월까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유동성의 힘으로 태풍이 불어서 돼지가 나는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이번에서 또 느끼셨겠지만 코인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 뭐 정말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정도로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 게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다. 저번 오전 영상에서 제 형이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저도 이제 자주 보는 이제 라크 데이비스라는 유튜버 팔로워도 많고요. 유튜브 구독자도 한 60만 명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베테랑인 친구조차도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코인을 팔고 있다. 저도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뭐 디파이라든지 탈중앙화 거래소에 맡기면 새로운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든지 다른 거에 또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야, 이게 거의 대출이 이제 청산이 되는 그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지금 팔고 있고 또 지나치게 뭐 코인을 많이 투자를 했으며 자산을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내가 매도를 한 건 아니다. 청산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관리하면서 팔았을 뿐인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뭐 21년도 5월 달이었죠. 그 부다빔 때도 정말 예전에 뭐 고란 기자님도 거의 한 40억 가까이가 청산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베테랑들도 야, 이렇게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탐욕을 부린 결과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정말 다 잃어버리면 거기선 더 이상 제기를 하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거릅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굉장히 힘들 때 있었는데요. 주기영 대표, 그래도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분이
지금 5만 불이 붕괴되고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자, 이런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4만 5천 불에 도달할 시에 이 채굴회사에 이게 거의 매수 평균 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집어 던질 것이다. 그래서 4만 5천 달러 오면 약세장으로 들어간다. 컨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5만 불이 붕괴됐는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만 5천 원 뚫고 내려가면 약세장 온다는데요. 안 흔들릴 자신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평소에 실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폭락이라는 시험을 거치면요. 결국 그 사람의 투자 실력과 미천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원칙과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